안녕하세요, 한상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2018년형 포드 익스플로러입니다. 익스플로러는 미국에서도 잘 팔리는데 국내에서도 인기가 좋은 모델입니다. 작년에는 수입 SUV 중에서 판매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현행 익스플로러는 2011년에 데뷔를 해서 모델 체인지가 임박한 차이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꾸준하게 인기가 좋은 것은 소비자들에게 어필할 만한 부분이 많다고 해석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2018년형은 현행 익스플로러의 두 번째 부분 변경 모델인데, 사실 부분 변경이라고 해도 변화의 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외관에서 조금 장식이 달라지고 실내에서는 그동안 부족했던 한글화가 이루어졌다, 이 정도입니다. 일단 전면 그릴의 디자인이 변경이 됐습니다. 이 그릴 디자인이 변경이 되면서 약간은 새로운 분위기가 나고요. 범퍼 하단 쪽에는 크롬 라인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안개등도 변경이 됐죠. 이 차가 카니발이랑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카니발보다 전장은 조금 짧지만 전폭은 더 넓고요. 그리고 전고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보통 SUV들이 통상적으로 1.6m 이 정도잖아요, 전고가. 근데 이 차는 전고가 1.7m가 넘으니까 그래서 더 커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비슷한 급이라고 할 수 있는 혼다 파일럿이나 닛산 패스파인더와 비교를 해보면은 각자 전장, 전폭, 전고가 조금씩 작고 크긴 하지만 대략 비슷합니다. 요 세 개 모델 중에서는 닛산 패스파인더가 전고도 가장 높고 휠 베이스도 가장 기네요.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의 벤투스 S1 노블2, 사이즈는 255에 50R 20입니다. 타이어 사이즈는 18인치와 20인치 두 가지를 고를 수가 있는데, 18인치의 사이즈는 245에 60이고요. 미쉐린 타이어입니다. 실내 디자인은 기존과 동일하고요. 그리고 눈에 잘 닿는 부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대시보드 같은데, 이런 대시보드에 쓰인 소재는 괜찮은 편이에요. 이렇게 만져보면은 약간은 좀 이렇게 물렁물렁합니다. 우드 그레이는 이 대시보드와 도어 트림에만 제한적으로 쓰였고요. 그리고 이 동반자석 쪽 글로우 박스에는 익스플로러가 또 새겨져 있네요. 그래서 실내의 전체적인 소재를 보면은 그냥 평균적인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버튼 같은 경우에는 좀 편차가 있어요. 이 센터페시아 쪽의 버튼은 괜찮은데 다른 부분의 버튼은 그보다 좀 떨어지고, 다른 말로 하면은 좀 트럭을 연상시키는 그런 버튼 또는 질감이기도 하고요. 공조장치와 오디오가 모여있는 이 센터페시아 쪽의 버튼은 색상도 빨강파랑이고 디자인도 괜찮습니다. 요즘에 돌출형 모니터를 하도 많이 봐서 그런지 상대적으로 이 모니터의 위치가 좀 낮아 보여요. 지금 보시는 게 시동을 키면 기본 화면이고요. 이게 지금 오디오 화면이죠. 공조장치 같은 경우에는 이 아래쪽에서 조절을 해도 되는데 여기서 또 따로 또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그래픽이라든가 이 폰트가 그렇게 썩 예쁜 편은 아니죠. 그리고 운전대에서는 여기 버튼으로 있고요. 여기서 끄고 켜기를 할 수가 있죠. 설정에 들어가면 이런 아이콘이 뜨는데, 소리에 들어가면 이런 메뉴가 나오고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전부 다 이게 한글화가 됐죠. 이건 이제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를 넘기면은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 환경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차량에는 도어 키패드 코드를 수정하려면 우선 공장 코드를 입력해야 한다네요. 그리고 여기에 주변 조명은 이게 이제 주변이 아니라 이 실내 그 앰비언트 라이트 같은데, 지금은 이게 보라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저기 보이는 것처럼 보라색이 아니라 약간은 좀 물에 탄 것 같은 보라색이에요. 그리고 멀티 컨투어 시트 메뉴에서는, 그러니까 시트 조절을 하는 건데 여기에 이제 마사지가 포함이 되어 있죠. 예를 들면 여기 이 메뉴를 누르면은 그 요추 있잖아요, 허리 받침, 그게 이제 툭 하고 튀어나오고, 여기는 바로 그 위에 중간 부분. 그러니까 이 차가 시트의 조절도 꽤 세밀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마사지를 실행을 시키고 있는데, 차에 탑재된 마사지 시트가 대부분이 그렇듯이 딱히 이렇게 시원하다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또 없는 것보다 훨씬 낫죠. 여러분, 이 마사지도 쿠션이랑 등받이를 따로 설정을 할 수가 있네요. 내비게이션의 경우에는 이 버튼을 조금 길게 누르면은 이렇게 내비게이션으로 전환이 됩니다. 지금은 내비게이션 화면인데 그동안 이렇게 많이 보던 맵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후방 카메라 화면이고요. 화질은 보통, 그리고 이 정도 사이즈라면 좀 더 자세하게 주변을 볼 수 있는 어라운드 뷰가 있으면 더 좋겠죠. 물론 이렇게 앞뒤 센서는 있고요. 그리고 내비게이션 사용 중에 이 사운드를 누르면은 바로 이렇게 오디오 관련 메뉴로 넘어가는데 곧 사라지네요. 이 실내에서 가장 좋은 부분이 이 센터페시아 쪽 여기인데, 일단 이 가운데 있는 큰 다이얼 있잖아요. 이 오디오 볼륨 버튼이 눈에도 잘 띄고 보기에도 고급스럽고 이 작동감도 좋아요. 그리고 요즘에 모니터의 통합하는 추세와는 달리 공조장치 버튼들은 다 밖에 꺼내놨는데, 이거는 확실히 사용하기가 편하죠. 이거를 누르면은 이게 이제 펜 속도거든요. 풍량 조절인데 이거를 끝까지 내리면은 이게 1까지 떨어지고요. 끄고 싶으면은 이 클라임이 누르면 꺼져요. 그러니까 보통은 공조장치를 끌 때 오프 버튼이 있거나 아니면 마이너스를 계속 누르면 아예 꺼지거나 그런데, 이건 약간 좀 특이하죠. 헷갈릴 수도 있고요, 처음에. 그리고 1열 양쪽 모두 통풍과 열선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기어 레버 앞쪽에 이 커버를 열면은
여기 이제 수납 공간이 나오죠. 처음에는 이 부분이 뭐 무선 충전이 아닌가 했는데 그건 아니고요. 여기는 딱 이렇게 핸드폰이나 뭐 자잘한 물건을 넣을 수 있는 딱 그런 공간이에요. 그리고 이게 지금 노트 5인데 세로로 넣고도 약간 길이가 남네요. 이 안쪽에는 USB와 12V 단자가 하나씩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바닥은 고무인데 이걸 꺼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딱 청소하기 쉽게 이거를 탈착을 할 수가 있죠. 기어 레버는 되게 단순한 디자인이죠. 아주 전통적인 디자인. 요즘에 이렇게 일자 디자인이 별로 없는데 알고 보면 또 은근히 있어요. 특히 이제 미국 차 또는 미국에서 팔리고 있는 차들이 주로 이런 경우가 좀 되게 많죠. 어코드도 그렇고.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 기어 레버 옆에 보통 PRND라고 다 써 있잖아요. 근데 이 차는 이쪽이 약간 좀 기울어져 있어요. 이 기어 레버 옆에는 수동 조작 버튼이 있는데 이렇게 기어 레버에 수동 버튼이 있는 차가 또 되게 드물죠. 저는 뭐 쌍용 정도만 있는 줄 알았는데 기어 레버 옆에는 컵홀더가 2개가 있고요. 앞쪽이 좀 더 크네요. 심지어는 앞쪽이 더 날개도 더 커요. 이 다이얼은 4WD 버튼이고요. 요 가운데 있는 게 내리막 속도 조절 장치입니다. 센터 콘솔 박스의 용량은 괜찮은 편입니다. 일단 깊네요. 이 500ml짜리 병이 딱 세워져 들어가고 여기 딱 키가 맞아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자잘한 물건을 수납할 수 있게 이렇게 또 마련해 놨네요. 이걸 아예 또 떼어낼 수도 있고요. 지금 오버헤드 콘솔인데 일단 여기에 선글라스 수납함이 있고요. 그리고 버튼이 3개가 있는데 이게 썬루프 버튼이거든요. 그러니까 덮개와 틸팅, 슬라이딩 3개 버튼이 있습니다. 이게 덮개 버튼인데 이걸로 커버를 원터치로 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누르면은 앞쪽에 있는 게 원터치로 열리고요. 한 번 더 누르면은 이렇게 뒤쪽에 있는 커버가 열립니다. 참고로 뒤쪽에는 썬루프가 더 면적이 크죠. 운전대는 차에 맞게 좀 지름이 큰 편이고요. 손에 잡히는 감각은 평범합니다. 보통 이 운전대의 각도가 스포츠성에 비례를 하는데, 그러니까 트럭 같은 경우는 이렇게 누워 있잖아요, 거의. 그리고 스포츠카나 고속차들은 이렇게 거의 이렇게 세워져 있고, 이 차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인 SUV보다 약간 이렇게 좀 뉘어 있는 편이에요. 이 운전대의 버튼은 센터 패시아의 버튼보다 조작감이 떨어져요. 일단 눈으로 봐도 떨어지고, 조작을 했을 때도 그 작동 질감이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운전대 왼쪽 스포크에는 트릭 컴퓨터와 크루즈 컨트롤, 스포크 오른쪽에 있는 버튼은 말 그대로 계기판 오른쪽 화면을 선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오디오와 음성인식 등의 버튼이 모여 있는데 좀 크기가 작은 편이죠. 그리고 운전대 틸팅과 텔레스코픽의 조절을 모두 전동식으로 하는 것도 장점이죠. 계기판은 가운데에 커다랗게 속도계가 배치가 되고 좌우 양쪽 액정에 정보가 표시되는 방식인데, 포드가 대체로 이런 디자인을 많이 쓰죠. 주요 정보는 이 왼쪽 액정에 나타나는데, 지금 기본 메뉴가 디스플레이 모드, 트립 언투, 연비, 운전자 보조, 설정 이렇게 있거든요. 디스플레이 모드로 들어가면은 4WD의 앞뒤 토크 배분을 실시간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주행 가는 거리, 그리고 RPM 게이지. 참고로 RPM 게이지는 이게 좀 더 보기가 쉬운데 통상적인 그 타코미터에 비해서는 좀 크기가 작죠. 그리고 이거는 트립 1, 2고요. 그리고 연비에서는 순간 연비를 보여주죠. 그리고 운전자 보조에 들어가면은 말 그대로 운전자를 지원하는 그런 안전 장비들을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크루즈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어댑티브와 노멀을 따로 선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어댑티브를 냅두고 일반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할 필요가 있나 싶기는 하고요. 차선 유지 시스템의 경우에는 이 모드가 3가지가 있어요. 이 강도도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차선을 이탈하려고 할 때 이 운전대 진동을 알려주는데, 이것도 강도를 3가지로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높음으로 하면은 이렇게 지금 운전대가 떨면서 운전자에게 알려주죠. 지금은 정차 중이어서 운전대 진동이 꽤 크게 느껴져요. 그리고 오른쪽 액정에는 엔터테인먼트와 나침판, 전화, 이게 3가지 메뉴가 있네요. 운전대 옆에는 트렁크 개폐 버튼이 있는데, 이렇게 한 번만 누르면은 트렁크가 열리고요. 한 번만 더 누르면은 중간에 멈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익스플로러는 총 4가지 방법으로 트렁크를 열고 닫을 수가 있네요. 그러니까 트렁크 쪽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전동식으로 열 수도 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쪽 버튼을 눌러서 열 수도 있고, 트렁크 키로 열 수도 있고요. 거기다가 그 스마트 트렁크 테일게이트라고 범퍼 아래쪽에다 발을 차면은 자동으로 또 트렁크가 열리는 기능도 있죠. 예, 시트의 크기는 성인 남자가 앉아도 충분히 넉넉한 수준이고요. 이 쿠션은 약간은 좀 부드러운 편이에요. 그리고 시트 가죽의 질은 평범합니다. 그리고 이 차 운전석 시트의 경우에는 여기가 지금 엉덩이가 많이 닿는 부분이잖아요. 여기가 좀 이렇게 울어 있어요. 이렇게 좀 튀어 올라 있죠. 여기 등받이도 그렇고. 이게 아마 사람이 많이 앉아서 그럴 것 같은데, 왜냐하면은 저 동반자석 시트는 안 그렇거든요. 예, 여기 동반자석 시트는 양호하죠. 그러니까 저쪽이 사람이 많이 앉아서 그런 것 같은데, 이 차가 지금 주행거리가 3,000km가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좀 가죽의 좀 내구성이 좀 우려가 되기는 하죠. 최근에 썼던 산타페 가솔린이나 파사드 GT도 시트 가죽이 좀 울어 있는데, 이거는 그거보다 조금 더 심합니다. 차의 크기에 맞게 이 도어는 상당히 큰 편인데, 일단 위아래로 크죠.
꼭 미니밴을 보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이 도어의 면적이 상당합니다. 유리는 당연히 1열만 상하향 모드 원터치이고요. 미국 차 같은 경우는 보편적으로 상하향 유리에 좀 인색한 편이죠. 그리고 차의 덩치에 맞게 이 도어 포켓 용량도 상당합니다. 2열의 무릎 공간은 이 차 크기를 생각을 하면은 아주 넉넉한 편은 아니에요. 제가 앉았을 경우에 무릎이랑 앞치드 사이에 주먹이 2개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2열 시트는 6대4 분할인데 제가 지금 임의로 슬라이딩과 등받이 각도를 조절을 시켰는데 이 가까운 쪽에 있는 시트는 이 등받이 각도를 최대한 뒤로 뉘인 상태거든요. 그래서 무릎 공간은 차의 덩치에 비해서 그렇게 아주 넉넉한 편은 아니지만 이 등받이가 꽤 뒤로 넘어가기 때문에 전체적인 착자감은 괜찮은 편이에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무릎이랑 앞치 사이에 핸드폰이 하나가 들어가는데 이게 주먹 2개 정도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 아래쪽에는 신발이 아주 넉넉하게 들어가고요. 참고로 이 차는 이 가운데 부분이 좀 불룩하게 솟아올라 있어서 가운데 시트에 앉아보면은 확실히 양쪽 시트에 비해서 좀 승차감이 좀 떨어집니다. 그리고 센터 콘솔 박스 뒤에는 공조장치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USB 2개와 230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USB는 1, 2열에 총 3개가 있는 거네요. 앞쪽에는 USB가 하나밖에 없는데 이 뒤쪽에는 2열 승객을 위해서 2개를 더 마련해 놨네요. 그리고 미국차답게 컵홀더가 역시 많죠. 여기에 컵홀더 2개가 또 마련이 돼 있고요. 그리고 이 암레스트를 열면은 여기에도 컵홀더가 또 있죠. 2열 유리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끝까지 내려가고요. 송풍구의 경우에는 이 천정에 있습니다. 지금은 2열 시트를 최대한 앞쪽으로 슬라이딩을 시킨 상태인데요. 이 상태에서는 이 무릎과 앞시트 사이에 이 주먹이 하나 정도가 들어가요. 거기다가 이 차가 키가 커서 그런지 지금 3열에 제가 앉아도 머리 위 공간이 주먹이 하나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보통 통상적인 7인승 SUV의 3열 머리 공간으로서는 꽤 좋은 편이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이 3열 시트가 1, 2열에 비해서 이 쿠션의 길이가 좀 짧아서 그렇지 그 웬만하면은 성인이 앉아도 좀 불편은 하겠지만 앉아서 갈 만한 그런 공간 같아요. 물론 3열 시트는 이 등받이 각도도 약간은 좀 서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익스플로러는 이 3열에도 수납 공간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좌측에도 수납 공간이 여기 하나 있고 이쪽에 컵홀더와 또 길쭉한 수납 공간이 있고 우측에도 또 이런 수납 공간과 컵홀더가 하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차가 크니까 트렁크 용량도 넉넉하죠. 그러니까 3열까지 전부 사용했을 때도 트렁크 용량이 504리터고요. 3열 시트를 접으면 1243, 그리고 2, 3열 시트까지 모두 접으면 2113리터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3열 시트 같은 경우는 시트 아래쪽에도 이렇게 공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트 밑에까지도 짐을 실을 수는 있겠죠. 그리고 이 3열은 전부 전동식인데 이 스토어 버튼 한 번만 누르면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 바닥으로 수납이 되죠. 그리고 다시 펼칠 때도 마찬가지고요. 다시 펼칠 때는 이 폴드 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그래서 2, 3열 시트까지 모두 접었을 경우에는 굉장히 큰 공간이 생기고 이 3열부터 저 2열 시트까지 거의 평평하게 이어지네요. 공회전 때 실내로 들려오는 엔진 소리는 어느 정도 있는 편이에요. 지금은 에어컨이나 히터 전부 끈 상태인데 이 실내로는 엔진 소리가 어느 정도 들립니다. 보통 가솔린 SUV 하면은 승용차처럼 엔진 소리가 아주 적다라고 예상을 할 수도 있을 건데 사실 그거는 물론 엔진이 중요하긴 하지만 방음을 어느 정도 했느냐에 따라서도 좀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운전을 해보면은 엔진룸 쪽의 방음이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에요. 이 진동 같은 경우에는 역시 가솔린 차답게 잘 억제가 돼 있어요. 공회전에서 이 운전대라든가 이 시트로 전달되는 진동이 거의 없습니다. 사실 가솔린이라고 해도 어느 정도는 진동이 좀 있게 마련인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공회전에서는 진동은 잘 억제가 돼 있어요. 파워트레인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2.3 에코부스트는 가솔린 터보 엔진과 6단 자동 변속기로 조합이 되는데 이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 덩치에 2.3L 엔진이라고 해도 뭐 출력이나 동력 성능은 충분한 편이에요. 최고 출력은 273마력인데 이미 익스플로러는 많이 팔리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좀 알려졌죠. 그러니까 이 차가 좀 크고 그래도 동력 성능은 뭐 충분한 편이고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충분한 힘이 아닐까 예상을 합니다. 이 차가 운전을 해보면은 이 저속에서도 또 의외로 가뿐하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보통 이 차 되게 크고 무겁잖아요. 겉에서 보기에 실제로 그렇지만 그래서 출발할 때 좀 되게 굼뜨고 그러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저속에서 되게 가뿐하게 움직이고 이 차가 좀 최고 속도가 일찍 제한이 되는데 아무래도 크잖아요. 거기까지 굉장히 금방 도달해요. 제가 이거 2년 전에 탔을 때도
의외로 동력 성능이 되게 좋아서 약간 좀 놀랬는데 지금 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행 중에 소음은 아무래도 있는 편이죠. 보통 차가 크면은 그와 비례해서 소음도 좀 커지게 마련인데, 왜냐하면 이제 차가 크면은 그만큼 공기 저항도 많이 받고 그래서 특히 이 차 높잖아요. 그래서 주행을 할 때 보면은 좀 바람 소리가 군데군데서 좀 이렇게 들리는 게 있어요. 그리고 지금처럼 대략 85에서 90 정도로 정속 주행을 하면은 타이어 소음도 이렇게 어느 정도 올라오는데 이게 아주 거슬릴 정도는 아닙니다. 엔진 소리는 조용하고요. 지금 이제 RPM이 낮으니까 좀 시트 포지션을 가장 낮게 하면은 약간은 좀 잠기는 듯한 그런 포지션이 나오거든요. 물론 이 벨트 라인이 좀 높기도 하지만 좀 낮은 포지션이 나오는데 차의 크기에 비해서 그래도 이 전방 시야는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높은 차니까 전방 시야는 되게 좋죠. 반면에 이 좌우 시야는 좀 떨어져요. 특히 이쪽에 사이드 미러는 좀 사각지대가 다른 차들에 비해서 큰 편이에요. 보통 보편적으로 포드가 이쪽 사이드 미러의 사각지대가 좀 큰 편인데 이 차 역시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차가 크니까 이 룸미러를 통한 후방 시야가 좀 제한적인 거는 뭐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오늘 이 차 초반에 운전을 하면서 약간 좀 의외다 싶은 게, 이 운전대 조향을 하잖아요. 약간 좀 굽은 길에서. 그러면 그 앞이 차가 되게 크잖아요. 되게 잘 움직여요. 이 차의 크기를 생각을 하면은 이 핸들링이 꽤 정확하다 라고 느꼈습니다. 제가 재작년에 시승했을 때 익스플로러가 어느 정도의 그 회전 성능이 어땠나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근데 진짜 이 차가 덩치, 무게 이런 걸 생각을 하면은 회전 성능이 꽤 좋네요. 특히 코너에서 가속 페달을 더 밟으면은 여기서 지금 이제 확인이 되는데 순간적으로 토크가 뒤로 더 배분이 되면서 좀 더 밀어주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속도가 높아지면은 좀 더 이제 제한을 하긴 하는데, 그거는 이제 이 차가 워낙 크고 무거우니까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이 가속할 때 엔진 소리는 좀 이렇게 베이스 톤으로 약간 낮게 깔리는 편인데, 이거 역시도 이 차가 풀 사이즈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면은 지금 이게 회전 성능이 꽤 좋은 거죠. 그래서 이 차를 이렇게 운전을 해보면은 좀 뭔가 이렇게 움직임이 많아요. 어쩔 수가 없죠. 차가 크니까. 그런데 요철 구간에서는 이 충격을 되게 잘 흡수하고, 코너에서도 차는 좀 이렇게 많이 기울어지지만 타이어의 그립을 좀 잘 살려나가면서 코너를 잘 돌아갑니다. 그리고 꼭 지금처럼 그렇게 빨리 돌지 않아도 그냥 일상적인 좀 굽은 길 있잖아요. 그럴 때 돌 때도 이 차가 안정감이 있어요. 제가 재작년에 시승할 때도 이 차가 덩치에 맞지 않게 고속 안정성도 좋다고 했는데, 지금 2년 후에 지금 다시 타보니까 회전 성능도 괜찮네요. 연비 같은 경우에는 제가 2년 전에도 이거를 체크를 한번 했는데, 이게 90으로 정속 주행하면은 그 순간 연비가 그때 겨울이었는데 대략 한 13에서 15 요 사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110에서는 이게 리터당 10을 못 넘겼어요. 근데 이번에 해보니까 90에서는 비슷하게 나와요. 2년 전이랑. 근데 이번에 110으로 정속 주행하니까 11에서 한 12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90과 이게 110 사이의 차이가 별로 없고, 재작년의 경우에는 이게 110에서는 10을 못 넘겼는데 이번에는 10을 넘기네요. 같은 속도와 거의 비슷한 노면이라고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 차는 기어 레버를 뒤에서 S 모드로 내리고, 그리고 그 레버 옆에 있는 버튼으로 수동 조작을 하면은 여기 이렇게 RPM 게이지가 다시 나타나죠, 자동으로요. 확실히 S 모드로 바꾸면은 좀 더 초기 반응이 빨라지고요. 처음에 이제 가속을 할 때 제가 이렇게 원하는 만큼 더 예민하고 또 예리하게 또 가속이 되긴 합니다. 이 변속기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부드럽고 무난하긴 한데 가끔 가다가 이렇게 멈칫거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수동 조작을 해서 여기 RPM 게이지가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다시 D 모드로 돌려도 이렇게 원래 봤던 그 화면으로 돌아오진 않아요. 차의 동력 성능은 이 충분한 수준인데, 정지에서 그러니까 속도 제한이 되는 190km까지 가속력을 보면은 대략 34초 이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차의 덩치라든가 뭐 배기량 이런 거 생각을 해보면은 이 가속력이 꽤 괜찮은 편이죠. 그리고 2년 전과 거의 비슷하고요. 그리고 이 차가 실제 가속력도 빠르지만 운전자가 느끼는 체감 가속력도 괜찮은 편이에요. 그리고 2년 전 시승기 때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차가 또 덩치에 맞지 않게 고속 안정성이 꽤 좋아요. 좀처럼 이렇게 고속으로 쭉 직진을 하면은 좌우로 좀 롤이 있는데, 그거와는 또 별개로 운전자가 느끼는 안정감은 꽤 좋습니다. 반면에
회전수를 좀 높게 쓰면서 가속을 하면은요, 이 시트로 전달되는 진동이 좀 더 생겨요. 그리고 보통 바닥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페달 쪽이 있는 그 바닥 쪽에서도 좀 진동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종합을 해보면은 동력 성능이나 주행 안정성은 꽤 괜찮은 편인데, 이 주행 질감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는 조금 좀 떨어지는 면이 있어요. 좀 회전수를 높여서 운전을 하면은 엔진 소리가 사기통 같진 않아요. 어떨 때 들으면 더 큰 배기량의 엔진 소리 같아요. 확실히 이 차가 좀 크고 무겁다 보니까 코너에 좀 빨리 진입을 하면은 엔진 출력을 좀 확 줄일 때가 있는데, 근데 줄였다가 그 가속 페달 더 밟으면은 이렇게 풀어주는 시간이 좀 빠르네요. 그래서 회전할 때의 느낌은 이 차 덩치 대비해서 세팅이 좀 스포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4WD는 운전자의 그 가속 페달 입력 또는 그 속도 상황에 맞춰서 자동으로 앞뒤 토크 배분을 하는데, 지금처럼 뭐 90 정도로 정속 주행하면은, 그러니까 가속 페달 조금 밟고 있죠. 이 상태에서는 거의 모든 토크가 앞쪽으로 다 전달이 되고요. 그리고 좀 깊게 밟으면은 이게 리어 엑셀로 토크가 좀 더 배분이 되죠. 그리고 전력으로 급가속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거의 한 160까지는 앞뒤로 토크가 거의 비슷하게 전달이 되고요. 그리고 160 이후부터는 거의 앞쪽으로 토크가 다 집중이 됩니다. 이 차에도 차선 유지 시스템이 있는데, 그 최근에 탄 차들처럼 차선 가운데를 잘 지키면서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잠시 운전대에서 손을 떼어보면은 이렇게 한쪽으로 차선이 붙잖아요. 그럼 그때서야 되돌려 주는데, 그러니까 차선 안에서 좀 왔다 갔다 하죠. 요즘 차들의 경우에는 거의 이제 능동적으로 차선 가운데로 잘 갈 수 있게 그렇게 지원을 하는데, 이 익스플로러의 차선 이탈 방지는 그 정도는 아니고 말 그대로 이탈 방지입니다. 그리고 아까 계기판 설명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탈 방지 시스템을 킨 상태에서, 그러니까 깜빡이를 안 켜고 차선을 넘어가면은 이 운전대로 진동을 주면서 이렇게 운전자에게 알리죠. 2년 만에 다시 탄 포드 익스플로러는 그때만큼 좀 감흥이 있진 않아요. 2년 전에는 진짜 괜찮다, 여기저기 괜찮은 구석이 많다 라고 느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정도는 아니에요. 이게 그 2년 동안 이제 차가 나빠졌다라고 하기보다는 그 2년 사이에 나온 신차들이 좋아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감흥이 덜 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시승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느끼는 경우가 사실 꽤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익스플로러의 상품성은 여전히 좋은 것 같아요. 맨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익스플로러는 가격 대비 그 사이즈에서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고, 특히 5천만 원대 초반 또는 5천만 원대 중반 이 정도 가격대에서 7인승 SUV를 고르려면은 또 이렇게 선택지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특히 이 차는 국내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요소가 많죠. 일단 가격 대비해서 차체 사이즈도 크고, 편의 장비도 소비자들이 좋아할 만한 옵션을 거의 웬만큼 다 갖추고 있고, 이렇다 보니까 익스플로러가 여전히 인기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2018년형은 뭐 사실 크게 바뀐 건 없지만, 그동안 이제 지적을 받았던 이 싱크라든가 계기판 내 메뉴가 다 이제 한글이 지원이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상품성을 높이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가 이제 가솔린이잖아요. 배기량이 2.3이긴 하지만 그래도 연비가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산타페 가솔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주행 환경에 따라서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죠. 주행 거리가 많지 않다면 익스플로러 가솔린도 괜찮죠. 단점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이 시트 가죽이 우는 거, 그리고 이 스티어링의 이 버튼 있잖아요. 이게 트럭의 냄새가 좀 나죠. 물론 미국에서는 뭐 미니밴이나 SUV까지 다 그냥 몰아서 다 트럭이라고 부르긴 하지만,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SUV 이제 승용으로 보통 인식을 하고, 거의 대부분의 SUV가 승용형이잖아요. 근데 그걸 생각을 하면은 이쪽 계기판 쪽에 있는 이 버튼은 좀 트럭의 냄새가 나죠. 그리고 이게 잡소리가 있는데, 재작년에 시승할 땐 잡소리가 없었는데 지금은 저 2열 쪽에서 잡소리가 계속 나요. 보통 실내에서 나는 잡소리는 플라스틱 쪽 이런 쪽에서 이제 발생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차는 플라스틱이 아니라 왜 그 가죽끼리 부딪히는 소리 있잖아요. 뽀드득 뽀드득 하는 소리, 그 소리가 저 2열 시트 저쪽 우측에서 계속 나는데, 저기 좀 피곤하네요. 저 소리가 계속 나니까. 보통 실내에서 발생하는 잡소리는 이렇게 간헐적으로 나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이 차는 저기서 나는 그 가죽끼리 부딪히는 뽀드득 소리가 이 운전을 하고 있으면 계속 나요. 그리고 이 차가 풋레스트의 위치가 좀 일반적이진 않아요. 보통 굳이 예를 든다면은 풋레스트가 보통 이렇게 이 정도에 있잖아요. 근데 얘는 좀 이렇게 이쪽으로 붙어 있어요. 그래서 왼발이 좀 어색합니다, 처음에는. 그리고 풋레스트의 크기도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니고요. 이로써 2018 포드 익스플로러 2.3 에코부스트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